그렇죠. 사랑의 공개 초대장 제10호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름은 수님이세요. 남성분이십니다. 1961년생이시고요. 한국에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대학에서요 수학을 전공하시고 전에는 수학 선생님으로 쭉 계셨다고 하시네요. 취미는 등산과 볼링이라고 하세요. 볼링 에버리지가 180이라고 하십니다. 스님은 김밥을 사서 살방살방 산에 같이 오를 분을 원하신대요. 그리고 스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신뢰라고 합니다. 스님은 지금까지 커다랗게 아파 본 적이 없는 건강남이라고 하세요. 어디 한번 볼까요? 건강 관리를 잘해오신 수님께 관심 있으신 분, 그리고 수님과 김밥을 사서 살방살방 같이 산에 오르실 분, 메일로 연락 주세요. 그리고 대화 나눠보세요. 사랑의 공개 초대장 제8호님이셨던 미국에 계시는 영희님, 그리고 제9호님이셨던 한국에 계시는 예원님께도 관심 계속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훈아 서입니다. 상처로 화두를 딱 던지고 이제 얘기를 시작하는데 눈물이 막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진정을 하고, 그러니까 실컷 울고 진정을 하고 나서 이제 다시 앉았어요. 저한테 딸이 한 명 있는데요. 딸아이가 만 4살 때 제가 이혼을 했거든요. 저희 이혼은 하나도 상처가 되지 않았어요. 저한테 상처가 됐던 거는 저희 부모님의 이혼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혼하셨거든요. 한창 공부하고 막 그럴 때잖아요.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어요. 엄마는 우리 삼형제들을 다 골고루 사랑하셨고, 그리고 아빠가 조금 편애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 편애 대상, 그러니까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죠. 상처가 있겠느냐, 이럴 수 있어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거는 역시 되게 큰 혜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것들을 좀 이겨내고, 그리고 자기의 자존감 이런 형성에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되게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빠가 퇴근을 하시면 저희 삼형제는 항상 이제 가슴이 막 콩닥콩닥 거리는 거예요. 아빠가 이제 엄마한테 소리도 크게 했지만 욕도 하셨고, 그리고 엄마를 때리기도 하고, 그리고 아빠 이제 막 성질에 못 이기면 막 집기도 막 이렇게 막 부서뜨리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집이 막 소란스러웠고, 저희들 삼형제는 얼마나 이게 두렵고 겁나고 무섭겠어요. 항상 그런 환경에 그냥 노출이 된 거예요. 이제 저는 제가 장녀고, 그리고 학교 생활을 되게 모범적으로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이 그렇다는 게 저는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알리고 싶지 않은 거였어요. 너무너무 창피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밖에 나가서 타의 모범이 돼야지 부모님 욕도 안 얻어먹고, 그리고 제가 장녀로서 또 제가 또 타의 모범이 돼야지, 그리고 바른 생활을 해야지 동생들이 또 저를 본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항상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우리 집을 감추기 위해서 더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아무한테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남편 사랑을 거의 받아보지 않고 이런 시달림에 결국은 못 이겨서 이제 부모님은 이혼을 한 거죠. 그 저희 막내 동생이 중학교 때 이제 이혼을 하게 된 거거든요. 이제 다 커가지고 형제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각자 이렇게 상처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 아빠가 저한테만 이제 사랑을 줬기 때문에 제 남자 동생도 왜 남자이라고 왜 아들 하면서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도 없이, 그리고 막내 동생한테는 저희 아빠의 눈길이 안 갔었던 것 같아요. 아빠가 계셨지만 아빠가 아빠한테 사랑을 못 받고 자랐으니까. 그리고 헤어지면서 이제 제 막내 동생은 엄마하고 가고 저하고 이제 남자 동생은 아빠한테 있어서 이제 이렇게 헤어져서 살았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헤어졌으니까 그때가 얼마나 중요한 시기예요. 이제 대학 입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성적이 좋았는데 이혼을 하시니까 저도 이렇게 마음을 달랠 길이 없고 누구한테 말도 못 하겠고, 그래서 그냥 잠만 잤어요. 공부 안 하고. 그래서 대학은 겨우 들어갔죠. 그러니까 그때는요, 이게 제가 상처인 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자라면서 제가 어떻게 이제 상처라는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제가 정상이 아니라는 걸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희 집안이 화목하지 않은 거를 숨기고 싶어서 저는 되게 밝고 명랑하게 지내면서 되게 바르게 그렇게 하려고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를 좀 숨기게 되는 그 경향이 저도 모르게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바른 생활, 그러니까 바르지 않은 생활에 대해서 되게 혐오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친구 관계가 왜 원활하지 않았냐면, 사람 좀 실수하고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용납을 잘 못했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지금은 안 그래요.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또 그랬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남자를 못 사귀었어요. 왜 우리 때는 그런 그 성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잖아요. 정보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남녀가 이렇게 손만 잡아도 저는 이렇게 임신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아빠가 남자들 항상 조심하라고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자친구를 한 번도 못 사귀어봤어요. 그러니까 연애는 물론 아무도 못 사귀어보고, 그러니까 남자 한 번 손 한 번 못 잡아보고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남자를 많이 사귀는 여자나 아니면 여자를 많이 사귀는 그런 남자를 보면 좀 이렇게 바르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얼마나 능력 있고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계에서 좀 이렇게 어긋나게 되는 그런 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냥 용서를 잘 못하고 그런 저를 발견하면서 그때는 제가 그게 이상하다는 걸 못 느꼈는데, 계속 지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사람들하고 관계를 되게 힘들게 할까.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릴 때는요 되게 즐거워요. 제가 또 웃음이 많으니까 막 박수도 많이 쳐주고 엄청 즐거운데, 그 속마음은 안 그랬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그러면 그거를 좀 이렇게 도닥여주고 톡톡 두들겨주고 같이 이렇게 안아주고 했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저러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한 거죠. 작년이니까 엄마가 이제 아빠한테 사랑을 못 받고, 그리고 엄마는 오로지 자식만을 보고 이렇게 사셨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저는 그러니까 하늘도 무너지고, 그러니까 제가 해야 할 도리를 못했다는 생각에 그러니까 어마무지하게 그런 이제 그 슬픔을 감당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거 얘기하면 제가 좀 너무 슬프니까 일단 이제, 그리고 또 제 얘기를 돌아가 보면
그 한참 공부해야 할 때 가지고 제가 공부를 스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전 제 책임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좀 더 현명하고 똑똑한 애였으면 그럴수록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제 책임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화목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가정이 이제 그게 파탄이 나고,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어리잖아요. 그리고 누군가의 그 조언도 들을 수가 없었고, 그러니까 그걸 제 잘못으로 돌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누군가 그 얘기를 해줬을 때 제가 조금 편안해졌어요. 그러니까 저도 왜 꿈이 많았거든요. 이제 그거 공부를 딱 이렇게 안 하게 되고 제가 원하는 학교를 못 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스스로 이제 위축이 돼가지고 엄청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이혼했다라는 사실을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저의 자격지심이었죠. 누가 알까봐 너무 겁이 났었어요. 어떤 선배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넌 되게 잘 웃는데 가만히 있을 때 보면 웃는 모습하고 너무 달라서 섬지더라고. 얘기까지 들었는데, 그러니까 제 마음이 평온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남이 볼 때는요, 뭐, 그러니까 대학도 다니고, 뭐 저는 알바를 전혀 안 했으니까, 그리고 뭐 제가 악기도 좀 하잖아요. 걱정 없이 되게 여유롭게 그렇게 사는 것처럼 아마 보였을 거예요. 네, 어쨌든 제가 부모님이, 그러니까 이혼했다는 걸 되게 자격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희 애기 아빠, 전 남편은 그런 거를 전혀 문제시하지 않더라고요. 전혀 사랑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부모님이 이혼한 거에 전혀 문제시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냥 결혼을 했던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혼을 하고서요. 저는 이제 딸을 키웠잖아요. 그리고 제가 학원을 하고, 그러니까 학원하면 제가 선생님이잖아요. 선생님은 어때요? 역시 타의 모범이 돼야 되니까 제가 이혼했다는 얘기를 아무한테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님들한테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딸을 키웠기 때문에 제가 또 항상 그 남들 눈을 의식하게 된 거죠. 왜냐면 남자를 전혀 사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딸한테 그 포커스가 갔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엄마가 있는데 엄마가 막 이렇게 남자하고 사귀는 모습을 아이가 막 보고 이러면 그 아이가 바르게 자라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세대가 이제 다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게 노심초사하고 바르게 몸가짐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좋은 시절 다 보내고 누구한테도 하지 못했던 거, 저희 부모님 이혼한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별거 아니라고 하지만 저는 되게 별거였거든요. 얘기를 못하고 끙끙 이제 혼자만 이렇게 간직하고 있었는데 지금 제가 이걸 다 털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나 홀가분해요. 이런 제 얘기를 들어주신 여러분이 있어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지내면서 학원도 하고 또 이제 친구들 얘기도 듣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얘기, 특히 어렸을 때 상처들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커서도 되게 영향이 가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저의 상처는 이렇게 비교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더욱 제 얘기를 또 할 수도 없었던 거였고요. 어떤 분의 그러니까 댓글에 그 대문 사진을 보는데 거기 아이가 막 울고 있는 그런 사진이었어요. 근데 그 사진이 그 아이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 아이는 울고 있는데 저는 막 예뻐가지고 제 입이 막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예쁘다라고 제가 답을 달았더니 그 아이가 왜 울게 됐는지를 설명을 해주셨어요. 인형이 있었는데 그 인형 얼굴이 이렇게 찌그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러니까 너무 슬퍼서 그 인형에 이제 감정이입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울고 있는데 그 사진은 그 아이 울고 있는 모습과 이렇게 찌그러진 인형이지만 인형은 웃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좀 대조적으로 있어서 참 사진을 저는 잘 찍었다, 그리고 아이가 너무 예쁘다 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된 거예요. 아이의 어머님이 이제
그 아이가 왜 울게 되는지를 이제 얘기해 주시면서 제가 그 아이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 아이는 너무 슬퍼서 울고 있는데 그 아이의 마음을 헤아려 주기보다는 내가 그 아이가 너무 예뻐서 먼저 이렇게 웃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마음을 먼저 보듬어 줬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아이의 입장에서 제가 먼저 어머 얼마나 슬펐을까, 그런 감정이 얼마나 그게 컸길래 저렇게 슬피 울었을까. 상대편의 서운한 것 때문에 어떻게 좀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왜 슬펐냐 뭐였냐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할 때 그 내가 왜 슬픈고 왜 서운했는지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대는 슬펐던 사람의 마음에서 헤아려 주기보다는 보통의 사람들이 자기의 입장을 먼저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그랬었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입장에서 얘기하기보다는 먼저 그 사람의 그 슬픔을 같이 공감해 주는 게 좀 우선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뒤늦게 알게 됐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희 딸로부터 알게 됐어요. 저희 딸이 뭐 친구하고 무슨 다툼이 있어서 막 이게 슬픈 걸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때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은 그 아이가 그러니까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면 기분이 좋아질 수 있다는 생각에 같이 노래하자 이랬는데, 그 아이가 그때 엄마는 왜 공감을 못 해주냐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뒤늦게 그걸 안 거예요. 그 아이가 친구랑 싸워서 얘기를 할 때 얼마나 그래서 너가 힘들었니? 마음이 많이 힘들구나. 얼마나 힘들었겠니? 하고 그 아이 마음을 좀 이게 제가 어루만져주고 헤아려 줬어야 되는데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먼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니, 저도 그 아이가 그 슬픔에 잠겨 있는 게 싫어서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해주려고 그냥 노래를 한 건데 그게 제가 실수를 했다는 거를 뒤늦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누군가에게 제 슬픔을 얘기를 해줬는데 상대가 솔루션을 제공하기보다는 먼저 내 마음을 헤아려줘서 아 그래서 슬펐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사실 이 한마디가 엄청 이렇게 마음의 위안이 되거든요. 제가 막 이렇게 춤도 추고 막 이렇게 놀았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그런 모습만 보여줘서, 그리고 또 그 대문에 그 아이 사진을 또 보게 돼서 그러니까 어떤 슬픔과 그런 상처를 한 번쯤은 좀 같이 얘기를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에 오늘 그런 상처라는 그 화두로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제 얘기를 그냥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두서가 없어졌는데요. 여러분들도 다 상처가 있지요. 근데 서로 인해서 얼마나 힘드셨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다 겪어내고 지금 이렇게 다 또 이렇게 성인이 돼 있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난만하고 정말 해맑은 그런 어린이였잖아요. 근데 그런 어린이가 그 평화롭지 못한 가정에서, 그리고 좀 이렇게 평화롭지 못한 그런 학교나 또 어떤 다른 사회에서 많은 이렇게 공격들을 당하면서 이렇게 상처를 입잖아요. 그들을 하나씩 이제 이겨내고 그래서 이렇게 성장한 여러분들, 그리고 저 대견하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동안 힘드셨는지, 그리고 지금도 계속 어떤 이유로 해서 힘드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마음을 정말 위로하고 싶어요. 제가 좀 건방진 얘기지만 그거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라고 꼭 얘기를 해주고 싶고, 그리고 어루만져주고 싶어요. 두서없는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역시 슬픈 얘기는 좀 안 좋나 봐요. 막 계속 다운되고. 근데 이제 제가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저도 기분이 좀 좋아졌어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